안녕하세요. 건강 채널 시니어입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식사 조금만 늦어지면 손이 떨리고 밥을 먹고 나면 갑자기 피곤해지면서 눈이 감기고 분명 많이 먹은 것도 아닌데 금방 배가 고파지고 혈당은 재면 들쭉날쭉하고 병원에서는 식단 조절하라고 하는데 도대체 어떻게 먹어야 하는 건지 헷갈리고 나이 들수록 예전처럼 몸이 말을 안 듣는 느낌이 들 때가 있습니다. 오늘은 82세 남성, 오랫동안 혈당 스파이크 때문에 고생하던 분이 약을 바꾸지 않고 음식 종류도 줄이지 않고 단지 식사 패턴만 바꿔서 혈당의 출렁임을 잡아낸 이야기입니다. 억지로 굶거나 어렵게 꾸준한 운동을 하는 내용이 아니라 정말로 누구나 지금부터 해볼 수 있겠다 싶은 생활 변화 이야기입니다. 오늘 이야기의 주인공은 82세 남성입니다. 이분의 삶은 겉으로 보기엔 참 단순하고 평범해 보입니다. 평생 농사 짓고 정년 이후엔 동네 뒷산을 오르며 사람들 만나고 아침에는 늘 커피 한 잔 마시고 조용히 신문 보는 걸 좋아하셨던 분이죠. 그런데 어느 날부터인가 이상한 변화가 왔다고 합니다. 밥 먹기 전엔 덜덜 떨리고 밥 먹고 나면 정신이 몽롱해지고 오후만 되면 기운이 뚝 떨어지더라. 처음엔 피곤해서 그런 줄 알았지만 몇 달 지나면서 증상이 점점 심해지자 병원에서 검사를 받았고 역시나 혈당이 문제였습니다. 그런데 당뇨 수치 자체보다 더 문제가 된 건 스파이크, 즉 혈당의 급격한 오르내림이었습니다. 이분은 당시를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혈당은 높으면 높은 대로 문제고 내려가면 내려가는 대로 어지럽고 식은땀이 나고 몸이 내 몸 같지가 않았어. 하지만 문제는 이분이 평생 먹던 방식이 너무 익숙해서 바꾸기가 쉽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82살이라는 나이는 몸보다 습관을 바꾸는데 훨씬 큰 용기가 필요한 나이거든요. 그래서 처음엔 약을 늘리자고 했지만 이분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약은 이미 충분히 먹고 있다. 더 늘리고 싶지 않다. 밥 먹는 방식을 바꿔보겠다. 이렇게 시작된 변화가 오늘 우리가 이야기할 식사 패턴의 변화입니다. 이분의 가장 큰 문제는 식사량이 아니라 식사 순서였습니다. 아침, 점심, 저녁 모두 밥을 먼저 먹고 반찬은 밥을 다 먹고 난 뒤에 조금씩 곁들여 먹는 방식이었죠. 젊었을 때부터 노동하느라 허기가 져서 밥을 먼저 먹는 습관이 굳어졌던 겁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면서 이 방식이 혈당 스파이크를 계속 만들어낸 것이었습니다. 처음 상담을 받던 날 전문가가 말해준 첫 문장은 이랬습니다. 선생님, 먹는 음식이 문제가 아니라 순서가 문제예요. 이 한 문장이 이분 마음을 크게 흔들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바꾼 첫 번째 전략은 간단하면서도 효과가 가장 강했던 식사 속도 줄이기였습니다. 이분이 평생 빠르게 먹는 식습관이 있었던 건 농사꾼 시절 점심시간이 짧아서 그랬다고 하십니다. 그런데 천천히 먹기 시작하자 신기한 변화가 왔습니다. 밥 한 공기를 다 먹기 전에 배가 차오르기 시작한 겁니다. 전에는 항상 밥 한 공기가 모자라던 분이었는데 이젠 반 공기만 먹어도 속이 편안하다고 하셨습니다. 이후 두 번째 전략은 식사 순서 바꾸기였습니다. 문제는 이분이 반찬을 거의 먹지 않는 스타일이었다는 것이죠. 특히 채소 반찬을 거의 안 드셨습니다. 채소는 나물 맛이 다 비슷해서 별로야. 이 말이 평생 입버릇처럼 나오던 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식사 순서를 바꾸려면 반드시 필요한 것이 바로 섬유질 반찬을 먼저 먹는 것이었습니다. 이걸 어떻게 설득할까 고민하던 가족들이 재미있는 방식을 제안했습니다. 식탁 위에 접시를 3개 놓고 맨 앞 접시엔 채소 반찬만, 두 번째엔 단백질 반찬, 마지막에 밥 그릇을 놓는 방식이었죠. 좌석에 앉으면 자연스럽게 앞에 있는 것부터 손이 가게 되는 구조이기 때문에 순서가 바뀌는 겁니다. 이분은 처음엔 불평을 많이 하셨습니다.
아니 밥은 맨 마지막에 먹으면 허전해서 어떻게 먹어. 나이는 먹을수록 밥심이다. 이런 말을 계속했지만 한 달을 꾸준히 실천하고 나니 놀라운 변화가 나타났습니다. 식사 후 졸음이 거의 사라지고 오후에 기운이 떨어지는 현상도 훨씬 줄어들었고 무엇보다 아침에 일어났을 때 무겁고 흐릿하던 머리가 가벼워졌다고 하십니다. 그리고 처음엔 반찬만 먼저 먹으니 밥이 밍밍해진다고 했는데 나중엔 오히려 그 방식이 속이 편해서 좋다고 하셨습니다. 세 번째 전략은 양 줄이기가 아니라 분배하기였습니다. 나이 들수록 한 끼에 많은 양을 먹는 것이 부담이 되는데 이분은 농사꾼 시절의 식사량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특히 점심을 과하게 먹고 저녁을 거의 안 먹는 방식이었죠. 그러다 보니 밤늦게 허기가 지고 새벽에 혈당이 떨어져 잠에서 깨는 일이 반복됐습니다. 그래서 가족들과 상의 끝에 하루 식사를 아침, 점심, 간식, 저녁 이렇게 4번으로 나누었습니다. 물론 양을 늘린 것이 아니라 기존 양을 나누어 먹는 방식이었습니다. 그러자 몸이 무척 안정되기 시작했고 특히 새벽 저혈당 증상이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저녁에 먹는 양이 조금 늘어난 대신 밤과 새벽이 편안해지니 전체 혈당의 흐름이 훨씬 안정적으로 유지될 수 있었습니다. 네 번째 전략은 감정 식사 줄이기였습니다. 이분이 스스로도 인정한 부분이 있는데 외로운 날이나 몸이 피곤한 날엔 달달한 간식을 많이 드셨다고 합니다. 빵, 과자, 떡, 아이스크림도 좋아하셨죠. 그런데 이런 것들은 혈당을 급하게 올렸다가 또 빠르게 떨어뜨리는 성질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족들과 함께 작은 간식 규칙을 만들었는데 하루에 단 음식은 1회, 먹고 싶으면 식사 직후에만 먹는다. 이 규칙이었습니다. 놀랍게도 식사 직후에 먹으면 혈당이 급하게 오르지 않고 안정적으로 유지되기 때문입니다. 이 규칙을 만들고 난 뒤 이분은 처음 며칠 동안 어려워했지만 일주일, 한 달 지나면서 자연스럽게 적응했고 덕분에 오후에 찾아오는 급격한 피로가 거의 사라졌습니다. 다섯 번째 전략은 저녁 식사 시간 2시간 앞당기기였습니다. 전에는 오후 7시에 먹던 저녁을 오후 5시로 바꾸니 밤에 속이 편하고 잠드는 시간도 빨라졌습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건 저녁 이후 혈당이 떨어지는 속도가 훨씬 완만해졌다는 겁니다. 몸이 잠드는 과정에서 혈당이 출렁이지 않으니 잠이 덜 깨고 불면도 줄어들었습니다. 여섯 번째 전략은 아주 단순하지만 매우 강력했던 루틴, 산책 7분입니다. 이분은 운동을 싫어합니다. 평생 몸을 써서 그런지 운동이라면 질색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래도 식사 후 7분만 천천히 걷기로 하셨습니다. 조금 걷기 시작한 그날부터 몸이 달라지는 걸 느꼈다고 합니다. 특히 저녁 산책은 소화도 편안하게 해주었고 혈당 상승 속도를 늦춰주는 효과가 컸습니다. 그렇게 꾸준히 3개월이 지나자 이분은 어느 날 병원에서 충격적인 말을 듣습니다. 최근 3개월 평균 혈당이 아주 안정적으로 바뀌었습니다. 당 수치는 전보다 크게 낮아진 건 아니지만 스파이크가 거의 사라졌어요. 이게 훨씬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분의 삶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눈이 또렷하고 손 떨림이 사라지고 밥 먹고 나서 졸음이 없고 오후에 기운이 떨어지던 그 피곤함이 거의 없어졌습니다. 본인은 이렇게 표현하셨습니다. 82살이 돼서 몸을 크게 바꾸는 건 어렵지만 하루를 고르게 만들 수는 있더군. 평생 이렇게 안정적으로 살아본 적이 없다. 이분의 변화는 약이 아닙니다. 식사 종류가 바뀐 것도 아닙니다. 그저 먹는 방식을 바꿨을 뿐입니다. 그렇기에 이분의 이야기는 지금 여러분에게도 큰 용기를 줄 수 있습니다. 오늘도 건강하시길 바랍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건강 채널 시니어였습니다.